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 하나로 돈을 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뀝니다.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뀝니다. 저는 교보증권 투자 불패왕도 여러 번 했고요. 하나증권 투자대에서 상금도 여러 번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했는데 수십 차례가 맞겠죠. 제가 나이도 있고 너무 많이 우승을 해서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뀐다는 안내 말씀 드리고요. 선 하나로 돈을 번다. 그럼 뭐냐? 지지저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지저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지저항은 사람의 심리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투자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투자는 이성이 아니고 심리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과학자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다, 에디슨이다,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많잖아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도 투자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투자에 실패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투자자의 심리를 내가 읽지를 못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심리가. 그래서 투자는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렇다 보면 어떻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전쟁에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다? 적이 어떤 신호를 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전 설명드리는 실전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심리와 연관된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깔끔하게 특정 차트를 띄우기보다 코스피 지수로 차트를 띄워놓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일반 주식 종목에 적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이 코스피 차트를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볼게요. 지지 저항은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도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에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값.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에 주식을 산 사람의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값이니까 어떻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을 오늘 공부하는데 무슨 역할을 한다? 이동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하네.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동평균선은 또 무슨 역할을 해? 이동평균선은 저항 역할을 하네. 이래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지고, 이동평균선이 닿으려니까 떨어지고, 이동평균선이 닿으려니까 떨어지고, 이동평균선이 닿으려니까 떨어지네. 아직은 떨어지네. 못 올라가네. 또 이평선 위에 타니까 어떻다? 이평선 위에 타니까 이평선이 지지 역할하고 하면서 올라가네.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은 이동평균선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의 패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컨대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서 이 저점을 깨면은 여기서 급락이 나오죠. 왜 그러냐? 이동평균선의 쌍봉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전저점을 깨면은 폭락이 나온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쌍봉을 돌파하는 이동평균선이 나오면은 어떻다? 이거는 급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캔들이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것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돌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 움직임보다 이거는 훨씬 큰 움직임이죠. 이거는 훨씬 큰 움직임이죠. 또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져가면 더 큰 움직임이 되죠. 또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쌍봉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한참을 떨어지겠죠. 60일 이동평균선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시계열로 보면.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고 이동평균선도 어떻다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캔들의 지지 저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론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1세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분석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실전 프로들은 그걸 활용한다는 걸 꼭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캔들의 지지 저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캔들의 지지 저항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캔들이 있으면 이 캔들의 대각선 쪽을 줄을 끊는 거예요. 이 캔들의 대각선 쪽을 줄을 이렇게 쭉 끄면은 캔들의 대각선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다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은 이동평균선보다도 먼저 캔들의 지지 저항을 체크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진행합니다. 잘 모르시면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의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각선을 꺼서 이렇게 쭉 꺼서 보면 어떻다? 캔들의 저항, 이 꼭지점을 꺼면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니까 어떻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빨리 체크하실 분은 캔들의 지지 저항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추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데, 자, 이것도 빨리 체크하려면 이걸 우리가 보는데요. 캔들의 지지와 저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이평선을 무시하고 캔들만 보는 거예요. 캔들만. 왜냐? 캔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중에 이 결과가 나타나서 뭐가 움직인다? 이동평균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캔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캔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또 뭐가 있죠?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할 때 프로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 해드립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을 항상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오늘같이 쉬는 날은 어떻다? 최고의 실전 매매 분석법, 매매 기법을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영상 강연수 투자 하나면은 투자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움직임 패턴을 먼저 체크하는 것은 이평선보다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평선 다 무시하고 캔들만 줄을 딱 꺼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캔들의 저가 이렇게 줄을 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평선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캔들이 딱 만나잖아요. 이게 뭐다? 캔들의 지지입니다. 캔들의 지지.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캔들의 저항. 올라오면 저항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캔들의 저항을 또 줄을 쭉 꺼볼게요. 캔들의 저항은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네.
이평선은 다 무시하고 이 캔들의 저항이 여기서 나왔구나. 저 돌파가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는 캔들 지지, 여기서 캔들의 돌파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어떻게? 상승, 여기서 상승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다?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다? 캔들의 저항을 뚫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초급등주.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날아가는 친구는 3일선 기준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3일선 기준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중급등주, 초급등주는 아주 강하게 날아가는 걸 이야기하고요. 중급등주, 중간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주 서서히 움직이는 주식은 어떻다? 11선을 타고 가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거는 85% 이상 맞는 겁니다. 85% 이상 맞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기법을 알려면 이런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한가를 간 종목을 또 지지 저항 분석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는데? 자, 보세요. 상한가를 갔다는 말은 캔들의 길이가 우선 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상한가 간 종목이 예를 들어서 동전주라든지 예를 들어 잡주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거는 정말 조막손들이 움직이기가 제외하고, 우리는 큰 손이잖아요. 이게 제외하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어느 정도 시총도 되고, 예. 어제 상한가 간 게 제가 추천한 제가 분석해드린 LG전자, LGCN에서 다 상 들어갔잖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종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료가 되고, 이 시장의 이슈에 걸맞다. 그러면 어떻다? 지지와 저항이 여기 상한가 캔들에서도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지지 구간이고요. 여기는 무조건 저항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 여기서 지지 구간에 오면은 무조건 사야 되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어떻다? 이게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내가 조금씩 사면은 올라가면 팔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 왜냐? 이 지지 구간에 손절 잡으면 되니까 깔끔하죠. 그러면은 이 지지 구간에서 손절 받는데 이 지지 구간에서 안 내려오고 중간까지 왔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이게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 다시. 그럼 어때요? 여기서 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되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앤더 우리 제자 여러분, 선나라로 돈을 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다.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뀝니다. 교보증권, 하나증권 투자대회 수십 차례 우승한 강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에게 놓치기 쉬운 수익을 꽉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